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함께해 주실 남수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자해, 자살 시도를 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료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요새 심심찮게 청소년기에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약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먹는다든가,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으로 몸에 손을 댄다든가, 또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자해, 자살 시도라는 게 또 일종의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네,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 좀 알아달라라는 어떤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뜻에서 방법을 모르니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에서 내가 나를 벌하려고 그런 방법에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건 이제 아픔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아픔으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덮어버리려고 자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청소년기라는 게 아직은 성장을 하는 단계고 뇌를 완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감정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딱 하나의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본다면은 일단 이 시기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래 관계에 대한 어떤 과제들이 이제 당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가 더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애정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을 또 돌볼 여력이 없거나 또는 보호자님의 감정적인 소진이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감정을 이렇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이럴 때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께 따뜻한 지지를 받지 못해. 나 좀 알아줘. 나에게 좀 지지를 해줘. 이런 마음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아이를 자해로 이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이건 아이가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좀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해. 나는 외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자기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또 아이를 자해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께 애정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의 차이는 아닌데, 이런 거는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좀 유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하면서 또래들과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못해. 이제 못하니까 계속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감정,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또 자기에 대한 자해로 이끄는 감정이 될 수도 있죠. 또 3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건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이들의 성장기에 겪어야 되는 어떤 부정적 감정을 함께 이제 해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본인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감정들이 또 아이에게 자해를 이끄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모든 아이들이 성장기 때 가지는 어떤 안정감의 부족. 뭐 아이는 이제 보호자님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감정이 슬프면은 아이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슬픔을 같이 좀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실 항상 슬퍼 있거나 아니면 힘들어 보이면은 아이들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또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모님들 물론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지만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싸움을 멈추더라도 아이들은 그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느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 가정이 혹시 뭔가 깨지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 불안이 올라올 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당장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자해를 통해서 그 불안한 감정을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 감정이 아이를 자해로 이끄는 또 주요한 감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자해, 자살 시도라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청소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부모님들, 보호자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있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위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죽으려는 사람은 그런 시도조차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자해는 일단 자살의 위험 신호라고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이가 죽을 의도가 없어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앞에 얘기했듯이 나 좀 알아달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해도 요즘 아이들은 좀 중독 성향처럼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이 되면은 이 자해로부터 오는 고통이 점점 무뎌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의 감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상처를 더 깊게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해는 어떤 자살의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자녀의 자해, 자살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에서 저희는 이런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